오랜만에 만난 손흥민과 정우영 두 선수의 재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표팀 이슈로 서로 마주치며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숙한 성인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정우영의 영상에서 본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모두 해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장면에서 당시 손흥민의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손흥민이 형인 정우영보다 대표팀 선배라는 점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후배인 상황은 한국에서는 잘 있는 일입니다. 2014년 월드컵 이후 대표팀 재건 과정에서 정우영이 2015년 정격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8년간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더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대체 자원이 없어 여러 감독들이 그를 계속 중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선수 모두 성장했고 오해와 갈등을 떨쳐내고 동료애를 회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 간의 에피소드와 재회 장면은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팀을 지나간 모든 스태프들이 정우영을 한국 최고의 볼란치로 지목했고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정우영을 외면하자 언론에서는 정우영 대체자 물색 기사가 연일 나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김동훈 감독이 정우영의 재발탁을 결정했습니다. 정우영의 대표팀 생활은 늘 문제가 생기면 굴려오는 기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수로 한 번이 실점을 내줄지 모르는 격전지에서 뛰고 있고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면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같은 나이대 볼란치 중에서 그가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우영의 나이를 감안하면 지겹도록 대체자 물색 기사가 나왔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대표팀 미들라인에서 오랜만에 형을 만난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손흥민은 고교 시절에도 정우영보다 어린 선수였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손흥민이 형인 정우영보다 먼저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선배가 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연장자와 있을 때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앞으로 공손히 포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인데 어른이 술을 주시면 자동으로 두 손이 올라가는 등 평생 몸에 익은 자국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기성용에게 말을 전하기 전 조건반사적으로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입을 열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오세훈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반면 기성용은 세상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황희찬도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이 가득한 엘리베이터를 보면 차라리 계단으로 걸어갔던 제 입장에서는 배준호를 포함한 어린 선수들의 어색한 모습이 공감이 갔습니다. 낯선 성인 대표팀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축구 선수 이전의 사람이기에 우선 환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배준호 역시 아직 카메라 앞에서 더 편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배들 앞에서 보였던 어색한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형들의 실력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어색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터뷰를 통해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형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경기장의 지형이나 날씨 등을 파악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는 인사만 할 정도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형들 덕분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앞으로도 형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팀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들의 응원 속에서 뛸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1년간의 해외 생활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처음 대전에 입단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3만 명의 관중과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미 넘치는 모습도 영원할 순 없겠죠. 처음 대표팀에 발탁되었을 때 어색해했던 손흥민 선배도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니 대견합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까지 연습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축구 외에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니 아직은 어색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마사지 해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형들이 가져온 가방에 마사지 도구가 있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 해드리겠습니다. 대표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른 나라의 대표팀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학교나 직장과 닮은 점이 많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만큼 승리와 패배의 순간에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서 회사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데 국가대표팀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학교도 아닌 이 특별한 집단은 일반적인 축구 클럽과는 분명 다릅니다. 선수들에게는 제2의 집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 어릴 적부터 축구 천재로 불리며 동네에서 가장 공을 잘 차던 아이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한데 모았을 때 대표팀은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아직 임시감독 체제이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팀의 스토리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노력과 팀워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